어찌 이런 관상이. 장터 한복판. 한 관상가가 국밥집 심부름꾼 소년을 보고 벼락을 맞은 듯 멈춰섭니다. 누더기 소매 끝은 해져 있고 발등엔 흙이 말라붙어 있는데도 소년의 이마 한가운데가 이상하리만큼 맑게 트여 있었습니다. 1월각이 살아있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아이의 눈동자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읽는 눈 같았지요. 대체 저 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저런 기운을 가진 아이가 장터에서 국밥값을 외상으로 구걸하듯 일해야 하는 걸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이 조용한 밤의 응원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조선야담, 조선 어느 때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비가 멈추지 않던 밤, 살려달라는 한마디. 운곡현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이었습니다. 봄엔 버드나무가 고운 곳, 여름엔 장마가 길어 사람들이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는 곳이지요. 그 고을엔 소문난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은 대감, 속은 칼이래. 집안 기둥이 반듯한데 그늘이 깊다더라. 그 집의 가장은 서윤대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글만 가까이 하는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살림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집 안주인이자 사람들이 안주인이라 부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윤씨 부인. 윤씨 부인은 말이 많지 않았고 웃어도 눈이 웃지 않았지요. 윤씨 부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화. 정화는 바늘보다 활을 먼저 잡았고 꽃보다 칼집을 먼저 들여다보던 아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정화가 다칠까 걱정하는 대신 다치지 않게 강해져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가장 서윤대감에게는 남몰래 숨긴 또 하나의 삶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하늘을 뒤집던 어느 밤, 서윤대감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운곡현 변두리의 기생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엔 늘 웃고 노래해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노래도 웃음도 없이 숨을 몰아쉬며 배를 부여잡고 있었지요. 아기가 옵니다. 유모는 그 여인을 붙잡고 양초를 바람막아 세우며 떨리는 손으로 준비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깨뜨릴 듯 쏟아졌고 그 속에서 아기의 울음이 작고도 또렷하게 터졌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세상이 아이를 찾아낼까봐 그저 유모의 손목을 꽉 잡고 속삭였지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냅니다. 낡은 천 조각, 금실이 거의 풀린 작은 문양, 그리고 피로 눌러쓴 짧은 글. 이 아이의 이름은 아직 없다. 이 아이의 이름을 누군가 지켜줘야 한다. 여인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유모의 손을 놓았습니다. 비는 그날 밤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어주는 것처럼 유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비 속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서윤대감의 집 담장 아래로 다가갑니다. 이 아이를 이 집에 들여야 살 수 있어. 하지만 살 길은 늘 마음이 꺾이는 길이기도 하지요. 팔방이라는 이름, 그리고 벙어리 유모, 새벽녘. 유모는 담장 옆 헛간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사람이 잘 들르지 않는 곳, 뒷간 냄새가 바람에 섞여오는 곳, 그 집의 가장 서윤대감은 결국 아이를 보게 됩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한참을 숨을 못 쉬었습니다. 내 피가 맞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 윤씨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눈, 내 것이 아닌 것은 허락하지 않는 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세상이었습니다. 왕손의 피, 그 피가 뒤틀리면 가문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집 밖에서 누군가 허 하고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갓을 비스듬히 쓴 사내, 관상을 보는 사내가 담장 너머를 슬쩍 훔쳐보고 있었지요. 낮게 이 집엔 두 기운이 겹쳤소. 집 안의 기운은 땅을 딛고 살아야 하고 집 밖에서 들어온 기운은 하늘을 찌르겠구려. 서윤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상가는 마치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기운이 큰 아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서윤대감은 두려웠습니다. 윤씨 부인에게 들키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결국 서윤대감은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아들로 안지 않고 헛간의 허들의 사이로 둡니다. 이름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부르기 편한 말로 팔방이라 불렀지요. 팔방, 어디든 쓰고 어디든 굴리고 어디서든 살아남으라는 뜻 같기도 했습니다. 유모는 아이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유모는 스스로 혀를 깨물어 피를 삼킨 뒤 벙어리 흉내를 냅니다. 어버버 바보처럼 웃고 가끔은 미친 듯 울며 사람들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년이라니 부엌이나 지켜. 미친 년은 신문에도 소용없지. 유모는 그 말에 마음속으로만 울었습니다. 그래 미친 척이라도 했어. 이 아이 곁에 남아야 해. 장터의 번개, 관상가가 본 앞을 보는 눈. 세월은 잔인하되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팔방은 10살이 되었습니다. 팔방은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태어난 건 내 마음이 아니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듯 입술을 꼭 다물고 살았지요. 팔방은 머리가 빠르고 눈치가 더 빨랐습니다. 곡식 자루를 들여놓을 때 바닥 흙색을 보고 어느 창고에서 온 것인지 맞췄고 장터에서 갑 흥정을 할 때 상인의 숨결이 흔들리는 순간을 읽었습니다. 저 애는 눈이 너무 밝아. 저런 애는 남의 속을 본다. 그 말이 퍼질수록 팔방은 눈을 내리깔고 다녔습니다. 보이면 화가 된다는 걸 어린 몸으로 익혀야 했으니까요. 그 봄날 오후 팔방은 국밥집 주인이 시킨 심부름으로 장터를 가로질러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관상가가 팔방을 보고 멈춥니다. 어찌 저런 상이. 관상가는 팔방의 이마를 보았습니다. 일월각이 반듯했고 눈썹은 얇지 않고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팔방이 관상가를 스치며 지나갈 때 관상가의 손목을 아주 잠깐 보더니 작게 중얼거린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네 겁이 많군.
관상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통 아이가 남의 속을 그렇게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관상을 읽는구나. 관상가는 뒤돌아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들킨 사람처럼 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지요. 정화와의 첫 인연 칼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다. 장터 한쪽.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술 취한 왈패 둘이 어린 장사꾼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여자아이였고 상한 생선 냄새 속에서 울음을 참으며 바구니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팔방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괜히 엮이면 더 맞고 더 잃는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또각, 또각, 젖은 흙 위를 밟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습니다. 정화였습니다. 정화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서늘했고 손은 허리춤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칼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왈패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아가씨가 왜 여기야? 집에 가서 바느질이나 해. 정화가 웃습니다. 작게 웃음 바느질은 손이 느려서요. 그리고 정화는 왈패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꺾었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딱, 짧고 깔끔한 움직임.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정화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면 그 손이 먼저 아파요. 팔방은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화가 뒤돌아 팔방과 눈이 마주칩니다. 정화, 너 방금 그냥 지나치려 했지. 팔방, 응. 정화 현명하네. 웃음. 팔방, 근데 내가 더 현명하다. 정화, 뭐가? 팔방 칼을 휘두르지 않았잖아. 손목만 꺾었어. 정화 죽이면 일이 커져. 팔방, 맞아. 일은 커지면 늘 약한 사람이 먼저 다치지. 정화는 팔방을 잠깐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 너 이름이 뭐야? 팔방, 팔방. 정화, 팔방. 웃음 어디든 살아남으라는 이름 같네. 팔방, 그런가 봐. 그날 팔방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조금 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모함 도둑이 된 팔방, 그리고 정화의 감. 며칠 뒤 윤씨 부인은 팔방을 불러 창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 자루는 저쪽으로, 저 자루는 저쪽으로. 팔방은 묵묵히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윤씨 부인이 아끼는 비단 놀이개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고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방의 보따리에서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훔쳤다. 역시 뒷간 출신은 달라. 팔방은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해도 믿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눈을 들어 윤씨 부인을 봤습니다. 윤씨 부인은 팔방을 바라보며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마치 드디어 잡았다는 얼굴로요. 그때 정화가 들어옵니다. 정화는 놀이개를 보지도 않고 팔방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켜고 말합니다. 정화 어머니, 이건 팔방이 한 일이 아니에요. 윤씨 부인 근거는 정화, 도둑은 훔친 물건을 숨기고도 불안해요.
윤 씨 부인 그래서 정화 불안한 사람은 발끝이 먼저 흔들려요. 정화는 천천히 하인들 사이를 둘러봅니다. 정화의 시선이 한 하인에게 멈춥니다. 그 하인은 팔방을 유난히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정화가 낮게 말합니다. 저 사람 숨이 가빠요. 하인이 발끈합니다. 아가씨가 뭘 안다고. 정화가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정화 손바닥 보여줘요. 하인 왜? 정화 놀이개는 비단끈이죠. 비단끈을 만지면 손에 실밥이 붙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하인이 손을 숨기려는 순간 정화가 그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손바닥에 얇은 금실 실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랬어. 어머니가 시켰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윤 씨 부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화는 윤 씨 부인을 보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합니다. 정화 왜요? 윤 씨 부인 정화야. 정화 왜 팔방을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윤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말했지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알면 안 된다. 팔방의 재능 의술이 처음 드러난 밤. 그날 밤, 팔방은 헛간으로 돌아갑니다. 유모가 따뜻한 밥을 가져다 줍니다. 유모는 말이 없지만 팔방의 손등을 쓸어주지요. 팔방은 밥을 먹다 말고 유모의 손을 잡습니다. 팔방, 아줌마 손, 피났어. 유모가 놀라 손을 빼려 하지만 팔방은 조용히 손을 붙잡습니다. 팔방 손톱 밑이 갈라졌네. 물에 너무 오래 닿았지. 팔방은 헛간 구석에서 마른 쑥과 소금을 꺼내 유모 손에 올려줍니다. 팔방 이거 따갑지만 좋아. 유모는 눈이 커집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걸. 팔방은 말합니다. 팔방 장터 약방 앞에서 들었어. 팔방 사람들이 말할 때 다 이유가 있더라. 유모는 그 순간 가슴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다 새겨서 아는구나. 정화가 알지 말아야 할 이름. 며칠 뒤 정화는 밤에 몰래 팔방을 찾아옵니다. 정화, 너 괜찮아? 팔방 괜찮아. 원래 늘 이런데 뭐. 정화 원래 늘 이런 게 이상한 거야. 팔방 너 되게 화내는 법도 조용하네. 정화 크게 화내면 체력 낭비야. 잠깐 웃음이 지나가고 정화는 진지해집니다. 정화 팔방. 팔방 응. 정화 어머니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팔방 그럼. 정화 낮게 무서워하는 거야. 팔방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화가 한마디 더 있습니다. 정화,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팔방 난 그냥 팔방이야. 정화 아니. 너는 그보다 더 큰 이름이 있어. 그 순간 헛간 바깥에서 발소리가 멈춥니다. 또각 조용히 서 있는 누군가의 기척. 유모가 숨을 멈춥니다. 팔방도 숨을 삼킵니다. 누가 듣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팔방의 손목을 잡아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정화, 오늘은 여기까지. 정화 다음에 내가 확실히 알아와. 정화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팔방은 한참 동안 문틈을 바라봅니다. 그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바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서윤대감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 이제는 정리해야겠어요. 서윤대감의 손이 떨립니다. 정화가 눈치챘나? 윤씨 부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눈치채기 전에 끊어야죠. 팔방은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습니다. 태어난 건 내 마음이 아니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해 온 20해. 그 다짐 앞에 드디어 칼 같은 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다음 화에서는 윤씨 부인이 움직인 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팔방에 숨겨진 피가 누군가의 입에서 처음으로 새어나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